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일고 있지만 이 와중에 소가리만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으로 가볼게요. 너, 내 자식이 우습냐? 학부모에게서 이런 폭언과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교사에게 너라니요. 여기서부터 선을 좀 넘으셨습니다. 놀이 시간에 아이가 얼굴을 다쳤는데 자신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교사의 해명도 사과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는 넉 달간의 마음고생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부끄럽게 살아라. 교사를 향했던 이 폭언은 부메랑이 되어서 아이 엄마에게 돌아갔네요. 교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평생 똑바르게 살아. 너 내 자식 웃었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야 오늘 계시나요? 네, 오늘 저 지금 갈게요. 계세요.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화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나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문항 조항들이 유치원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도 초중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 틀 안에서 보살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을 쓴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이 같은 협박 발언을 한 건데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잘 사는 국회의원이 타깃이 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니까 경찰이 가만둘 수가 없죠. 30대 남성은 지난 4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잘 사는 국회의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이튿날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발언이 진심인지 실언인지 조사해 봤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준비한 정황은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이 있어서 실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삶이 쉽게 리셋이 되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현실 세계에는 초기화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 못하도록 사법치료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루아침에 뒷마당에 폭삭 내려앉더니 담장과 출입문은 맥없이 부서지고 갈라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역 일대에 있는 주택들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땅과 주택 사이에 이게 손바닥 한 뼘 정도의 높이로 횡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거 공중에 좀 붕 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으로 나무 토막을 받쳐 놨습니다만 언제 무너져 내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주상복합 터파기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안전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분통 속에 시공사는 공사보다도 자연환경의 변화를 탓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역 인근 주택 뒷마당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7월 최대 깊이 6m, 폭 3m의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지은 지 3년 된 신축 건물도 지반이 내려앉아 기울어지고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 주상복합을 짓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3년 조금 지난 건물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비통하고. 강릉시는 지난 7월 터파기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등을 명목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저게 터파기 공사하는 거예요? 네, 본사에서는 월급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울어진 신축 건물은 공사 재개 전 복원이 필요하다는 평가 등 안전진단업체 중간 검토 결과도 시공사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지금도 저렇게 터파기를 하고 있는 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공사는 하지 않았으며 신축 건물주로부터 구조 도면 등을 받지 못해 안전진단 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땅 꺼짐은 낡은 상하수도관 누수 등이 원인으로 보이고 주변 주택 균열도 자연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알을 한껏 품은 대게입니다. 알을 품은 대 모양이 호빵을 닮아서 빵게라고도 불립니다. 이거 딱 봐도 탐스럽죠? 눈독 들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싹쓸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얘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포획도 금지했어요. 그런데 한창 바닷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야 할 대게들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항구와 가까운 산속에 있는 이 수족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불법 조업으로 대게를 포획한 업자들은 이렇게 몰래 단속을 피해서 대게를 보관해 오며 식당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장과 유통업자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먹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팔길래 먹었다? 이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식당 앞 도로에 멈추는 승용차. 한 남성이 내리더니 스티로폼 상자를 식당으로 옮깁니다. 암컷 대게를 납품하는 겁니다. 이같이 암컷 대게나 껍데기 크기가 9cm 이하인 덜 자란 대게를 유통한 11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선장은 암컷 대게가 산란하는 바다에서 주로 불법 조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암컷 대게의 주요 산란장이 동해안의 약 10마일 건 해상 그리고 수심이 200m에서 300m 정도 이른 해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자신의 주거지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야간을 틈타서 몰래 그곳으로 암컷 대게나 최장 미달 대게를 운반한 다음에 그곳에서 주로 유통책이나 구매자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경은 이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 2,700여 마리와 덜 자란 대게 2,300여 마리를 유통해 부당 이익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